유한양행. 얘도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 받쳐주는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분봉 차트 보면 한 64,000원 정도까지만 이탈 안 해준다라고 하면 유한양행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고점을 치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64,000원 정도 뒤지면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한 63,500원 이탈했다 그러면 이 친구도 일단은 손절을 하고 다음 구간을 보는 게 좋겠죠. 시간에 벌써 입질이 왔다고요? 그렇네요. 자, 그리고 수젠텍. 제가 수젠텍은 정말 모든 방송에서 계속 맨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수젠텍은 어차피 이 갭자리는 무조건 메꾼다라고 정말 질리게 말을 했죠. 떨어져도 겁먹을 필요 없다고요. 수젠텍이 주말간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아마 월요일날 갭 상승을 시작할 텐데 만약에 이렇게 갭이 뜨면 일단은 대응 방법, 갭 뜨면 지금 뭐 대부분 이 구간에서 많이 잡으셨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많이 접으셨다가 이날 목요일날 갭 떴을 때 일부는 파셨을 거고 바로 목요일날 갭 메꿨죠. 그리고 금요일날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금요일날 다시 잡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영상대로 대응하신 분들은. 자, 그럼 수젠텍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어차피 한 90% 확률로 갭이 뜰 텐데 갭 뜨면 가지고 있는 물량의 30에서 40%는 줄이고 갭자리에서 다시 걸어두세요. 그리고 남은 물량이 만약에 이 갭자리까지 갔다. 그러면 거기서 또 보유하고 있는 수량의 절반을 줄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은 여기 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을 지지 잡고 계속 끌고 가셔도 돼요. 뭐 일단 수젠텍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다음 주 이슈들 그린 뉴딜, 뉴딜 펀드 그리고 내마녀의 날 이거 집중하시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내마녀의 날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투심을 많이 죽입니다. 거기다가 금요일날 시간에서 테슬라가 많이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월요일 미증시는 휴장이고 화요일날 열리는데 화요일날 미증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월요일날도 약간 시장의 투심이 좋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자꾸 시장에 걱정거리를 만들어주는 상황에서 지수는 아래에도 갭이 있다라는 거, 이 자리에 갭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지수가 추가 낙폭을 보여줄 수 있고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 60일선도 마침 있죠. 뭐 시간이 좀 얘가 이제 올라오겠죠. 그럼 이 정도 수준 60일선을 딛는 반등 자리에 지수 갭자리가 있으니까 지수는 뭐 월요일날 뭐 시초에 뭐 뉴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좀 올라갈 수 있어도 결국에는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개별 종목의 차트가 끝내주게 좋아도 지수가 빠지면 장사가 없어요. 그냥 지수 빠지면 다 빠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아래로 열려있기 때문에 우량주 투자를 할 때도 지수가 2250까지 가면 당연히 우량주 빠지고 개별 종목도 빠질 거예요. 그런 거 인지하시면서 현금 적당히 나눠서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녹화 뭐 유튜브에 올라가겠죠. 뭐 녹화 버튼 누르는 걸 까먹었네요. 자, 내가 지금 현금 비중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현금 비중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면 이렇게 종종 이렇게 지수 갭뜰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죠. 그때 내가 물린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면 조금 손실이어도 일정 부분 잘라가지고 현금화는 해놔야 돼요. 만약에 이때 현금화 좀 해놨으면 이때 갭 떨어졌을 때 다시 줍줍하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갭 뜨면
무조건 내가 현금 비중 없는 분들은 지수 갭 떠서 내 종목이 올라갔다 하면은 일부라도 좀 현금화를 시켜두세요. 현금 있는 분들은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수젠텍은 월요일날 매수.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막 이때 막부터 수젠텍은 어차피 제가 금요일날도 심지어 말했어요. 분명히 이제 올려보시면 글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마스크 관련주들 설명하면서 위에 갭 있는 종목 사는 게 마음이 편한데 어차피 수젠텍 같은 얘는 5만 원 가니까 이런 얘들은 사놓으면 마음이 편하다라고 했죠. 금요일 날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월요일 날 추격 매수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추격 매수를 할 거면 수젠텍이 만약에 어설프게 갭 떴다? 이러면 추격 매수하긴 좀 그렇고 만약에 시초가가 이 갭자리 부근 막 요 근처에서 막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한 48,000원, 49,000원 이 정도 선에서 시작하면 딱 동시호가의 시장가로 진입을 해서 이 갭자리 5만 한 200원 정도 선에다가 매도 주문을 넣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짧게 몇 프로 정도 뛰고 나올 수 있겠죠. 갭자리가 있는 종목이 갭 떴을 땐 그 갭자리를 목표가로 잡고 추격 매수하는 건 괜찮아요. 대신에 뭐 손절가 정도는 어느 정도 잡아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증권사 관련주들도 괜찮긴 하죠. 개인들이 거래를 엄청 많이 하고 있으니까 돈도 열심히 빌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뭐 부동산 규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하고도 주식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경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부동산에 들어갈 자금들도 주식 투자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돈이 굉장히 풍부하고 많아요. 이거는 분명히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현상이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나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을 텐데 지금처럼 세계 경기가 계속 안 좋고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과한 유동성으로 증시만 끌어올려 봐야 이런 것들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히토류 관련주들은 연말까지 계속 움직일 거고 히토류는 저 밑에 갭자리가 있으니까 제가 히토류는 만약에 사실 거면 저 아래 갭자리 염두에 두고 꾸준히 야금야금 계속 사서 모아서 슈팅 한번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든가 아니면 당일날 움직일 때 단타를 하시던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히토류 관련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코로나 그 V자 반등 나왔을 때 사실 지수에 여기에 갭자리가 크게 생겼어요. 보시면 이날 갭자리가 진짜 크게 생겼는데 얘도 모르죠. 10년 뒤에 메꿀지 보통 10년마다 한 번씩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니까 다음 10년 뒤에 이 갭자리를 메꿀지 20년 뒤에 메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간 메꾸겠죠. 애초에 이 자리 1850선 이 자리도 사실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 옛날에 갭자리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이때 있을 거예요 아마. 이때는 아마 없을 거고 이 1800 이 갭자리가 아마 여기 부근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갭자리 때문에 그 갭자리도 한 10년 만에 메꿨거든요. 이것도 10년 만에 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이날 지수가 갭 떴다는 건 대부분의 개별 종목에도 이날에 갭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는 염두하지 않기로 하죠. 만약 여기까지 빠지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아서 약간 머릿속에 지우고 만약에 1950선까지 밀린다 하면 그때부터는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1950선까지 만약에 시장이 밀렸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저갭자리 메꾸러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저갭자리 때문에라도 내가 손실이어도 현금 비중을 더 쫙쫙 올려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신경 쓸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조정 기간이 이번 주까지일지 다음 주까지일지 알 수는 없죠. 자, 근성이시네요.